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말TV 한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모더나, 국내에서 모더나에 버금가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업체는 스웨덴의 합작사예요. 스웨덴하고 영국의 어떤 기업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름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로 들어갔고,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스웨덴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의 이제 FDA라고 할 수 있는 EMA, 여기 이제 전략 책임자가요. 그 사람이 이제 마르코 카발레르라는 이런 사람이 백신과 이번에 발생했던 혈전증과 인과관계가 확실히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백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이제 백신의 판도는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의 아이폰 같은 혁신, 이게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가 하고 있는 mRNA 백신이죠. 이거는 크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과거에 어떤 그런 백신의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는 그 확률도 7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혈전증이 뭐냐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혈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천 의대의 교수분들도 이 혈전증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인과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60세 미만의 접종을 연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이 3건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주요국들 백신 중단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독일이라던가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단 중단을 권고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혈전증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장에서 장기로 혈액을 운반하죠.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어떤 이유로서 혈관 내부에 손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혈액 세포가 서로 이제 달라붙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혈전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옥스퍼드대 같은 경우도 아동 상대로 임상 시험을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전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희귀하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대뇌 정맥동 혈전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희귀 뇌졸중이고요. 뇌졸중 원인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대뇌 정맥 내에 이제 혈전이 응고되고 혈액이 심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좀 비교적 많이 이 현상에 노출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전 내정증,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은 혈액들이 이렇게 응고되는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졸중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뇌졸중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질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퇴정맥 혈전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협약지에서 발생하는 혈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위탁 생산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 중단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게 혈관의 확장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티민이라는 이제 것이 분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환부로 몰려서 백혈과 항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와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쇼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이 두 개는 m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백신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mRNA를 이용해서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백신의 판도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계의 아이폰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부작용이 반명이 있죠. 최근에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야, 너 모더나하고 화이자 도전장을 내민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뭐 추천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내용들을 좀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중단을 되거나 부작용 사례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mRNA 백신 과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mRNA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상을 제작해 드렸었고 그와 관련 종목으로서도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다만 이제 최근에 올리패스는 거기에서 일상에서 유효성 평가를 했는데 그 유효성 평가가 좋게 나오지 못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mRNA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겠어요. 동물 실험은 일단 통과를 했고요. 김석현 아이진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진이라 해서 되겠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단점을 개선한 그런 이제 백신을 국내에서 최초로 현재 개발하고 있고 내년 말에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의 단점을 모두 개선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가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 쉽게 해서 벌에 쏘였거나 곤충이죠. 그리고 뭐 복숭아라든가 무슨 견과류 여기 알레르기를 심하게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심하게 됐을 경우는 이제 항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걸로 적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백혈구하고 항체가 막 달려붙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뭐 쉽게 얘기해서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모더나하고 화이자에 발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생명에는 아주 크게 지장이 있다라고는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과학자는 이게 당연한 증상이다.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독성을 뺀 그래서 몸 자체가 면역 반응을 미리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증거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밑에 막 다리가 엄청나게 빨갛게 변하고 있고 또 팔 여기 맞은 자리가 이렇게 붉게 아주 부어오른 경우도 있다. 바로 이것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진이라는 업체가 이것을 해결한 그런 mRNA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 체인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영하 70도에서 영하 20도에 보관을 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이 아이진이 개발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이 기존의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체내 전달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달체가 뭐냐면 이 RNA 백신이 세포 내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자가 워낙 좀 고분자 쪽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이제 그 들어가는 전달체가 바로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해요. 요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크림 베이스 그리고 의학적 연고 요런 쪽에 원료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것 때문에 나온다라고 연구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이진이라는 업체가 바로 이제 양이온성 리포솜이라는 걸 이용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포솜이라는 것 자체가 안쪽에 타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겠죠. 타원형의 어떤 우리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안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이 세포를 치료제를 넣어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양이온성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것 자체가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양이온성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음과 양이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아이진의 mRNA 백신, 코로나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백신과 달리 2도에서 8도 정도의 상온에서 유통할 수도 있고 최대 29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중화항체가 이제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덜 형성된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RNA 백신 공정을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변종이 생겨도 2달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업체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냐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바이오라는 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현재 동물 임상이 완료됐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임상 1상을 뭐 진행할 거고 내년 말에는 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은 제가 항상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요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기대감만 가져가는 거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감하게 매도를 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진과 함께 아이진이 이제 연구를 한다라면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업체가 바로 이연제약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연제약이 바로 이 업체와 함께 생산을 할 예정으로 협약을 맺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거고 그리고 어려운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이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면 자칫 또 잘못하면 유상제라는 것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이 기술을 보고 지원을 해준다라면 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이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에 계속 이제 협력을 통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면밀한 그런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좀 백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상 도마네TV의 한동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